네, 미국이 공포의 스텔스 타격무기 B-21의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작년 말에 시작했다고 보이는데요. 미 공군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한 3, 4일 전입니다. 이거가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그런 군사력,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짧게 모시겠습니다. 한 대에 5억 달러 정도 하니까, 그거보다 좀 넘으니까 이제 한 7천억 원 봐야겠죠. 차세대 이제 전익기 가오리죠. 플라잉 윙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생산 시작하기 전까지는 노스롭 그루만의 시제기 6대, 우리도 KF-21이 시제기가 6대죠. 노스롭 그루만도 B-21 시제기가 거기도 6대더라고요. 그것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진짜 전력 배치를 위한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초기 소량 생산, 리미티드 레이트 프로덕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소량 생산 베이스로 갖고, 이게 이제 카이다가 이제 그 KF-21에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그 명분을 걸은 건데, 우리 KF-21은 지금 소량 생산을 건너뛸 수 있어요.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고, 그 문제는 또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전력화되냐? 한 3, 4년 있다가 전력화됩니다. 2020년대 후반기쯤에 이제 전력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경, 7년경에. 이게 무려 미국이 이제 최소 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0대에 고급 드론을 2대씩, 그래서 400대를 고급 드론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CCA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합동 전투 드론을 이제 한 대당 2대씩 배정해서 400대를 붙이려고. 그래 무시무시한 전력이죠. 그러니까 200대만 보시면 안 되고요. 200 플러스 400이에요. 200 플러스 400.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뭐 한참 세워라 내워라 한 다음에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B2는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마머라고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B2는요, 이게 배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한 30년 된 거고요. 이제 그 시제기 첫 비행 기준으로 보면 이게 35년 된 기술입니다. 시제기 비행으로 봤을 때. 89년에 시제기가 첫 비행을 했고요. 93년 12월에 첫 작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배치 처음 된 게 이제 30년 된 비행기예요. B2가.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마지막 비행기가 생산되고 생산이 종료됐습니다. B2가. 그래서 B2는 스텔스 폭격기라고 불렀습니다. 바머. 그러니까 이제 방점이 바머, 폭격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B-21의 그 6대 핵심 기능에는 폭격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 폭격은 너무 당연해서 아예 거론이 안 돼요. 폭격은. 그럼 6대 핵심 기능이 뭐냐? 감시, 정찰, 정보 3개죠.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자전. 이게 전자전이라고도 안 하고 전자 공격 능력, Electronic Attack이라고 보통 씁니다. B-21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번째가 통신. 얘가 통신 노드 역할을 해줘요. 전장에서, 시어터에서. 6번째가 얘가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을 줍니다. 얘한테. 그래서 핵 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대 능력이에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폭격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게 안에 폭장량이 한 10톤이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스텔스 스트라이커, 스텔스 타격기, 스텔스 전략 타격기 이렇게 부릅니다. 스텔스 전략 타격기. 근데 전략이라고 붙이면 이제 핵 순항 미사일을 캐리한다는 뜻이 되니까, 이게 순항 미사일을 캐리를 안 하고 그게 스타트 조약에 묶여 있어서 핵 폭탄을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략 안 붙이고 그냥 스텔스 타격기, 스텔스 스트라이커 정도로 부르는 게 아마 맞을 거고, 그런 용어들이 요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마머라고 잘 안 불러요. B-21은. 왜냐면 이게 이미 폭격이라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속거리가 엄청 깁니다. 22,000km입니다. 그래서 이 미 공군에서 하는 말이 어떤 유인 군용기보다 항속거리가 길다.
그리고 미국 안의 공군기지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뭐 워낙 길게 가니까 제공이 24시간 정도 제공할 수 있고요. 날개폭은 한 40m 되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고 고도가 뭐 18,000m라고 하는 데가 있고 21,000m라고 하는 데가 있고, 예, 미 공군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짐작입니다. 이게 전부. 예, 전부 짐작이고, 이제 날개 길이는 이제 그 관측한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정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계획보다 예산이 작게 들고 있고 또 가격이 계획보다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발도 뭐 계획에 맞거나 계획보다 빨라요. 이게 이제 2018년에 뭐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2016년 달러 가치 기준 최초 100대 개발 및 생산비는 800억 달러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들고 있어요, 지금. 아까 대당 한 5억 달러니까 일단 생산비가 한 500억 달러, 그 다음에 뭐 개발비가 한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그래서 800억 달러 안쪽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5억 달러 안에는 기본 무장을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10발과 핵폭탄 8발 갖춘 거. 핵폭탄이 비싸거든요. 워낙 이제 다루기가 어려워서 비쌉니다, 핵폭탄이. 네. 그래서 최초 100대 비용이 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무장 다 갖추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10발 갖추고, 그럼 이것도 장거리 순항미사일 뭐 발당 한 400만 달러 뭐 이렇게 치면 그것도 한 4천만 달러 되고, 핵폭탄 8발 갖추면 그것도 몇 천만 달러 되는데 이거 다 해서 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5억 달러죠, 대당.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아주 흡족해하고 있어요. 노스롭 그루만의 스티브 설리번 부사장은 2021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2022년에 주요 이정표 몇 가지를 달성한 다음에는 소량 생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에 소량 생산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로스페이스 그 잡지 그 미디어에 실린 얘기를 보면 B-21이 여긴 또 바머라 그랬네. 스텔스 스트라이커라고 기껏했는데 아무튼 B-21이 on time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고 on budget, 그러니까 예측했던 그런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미 공군이 얘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그렇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그 RQ 180이라는 스텔스 드론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그래요. 이 RQ 180은 아마 이렇게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이 RQ 180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스텔스 드론이에요. 뭐만 알려져 있냐? 2015년부터 작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폭이 40m다. 제공 시간은 24시간이다. 항속거리는 22,000km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뭐 공허 중량, 뭐 엔진은 뭘 쓴다.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어. 스텔스 드론 RQ 182.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날개폭, 제공시간, 항속거리 즉 40m, 24시간, 22,000km 이거는 B-21과 동일해요. 그래서 RQ 180에 구현된 기술을 기반으로 B-21이 구현되어 있고요. 얘들은 그러니까 중국 상공을 샥샥 지나가도 중국이 뭐 이런 게 지나갔나 이걸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북한 상공 지금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RQ 180이라는 거예요. 그 B-21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B-21도 그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무인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B-21 같은 이런 그 스텔스 스트라이커, 스텔스 타격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지금 뭐냐면 RQ4 글로벌 호크 무인 감시 정찰기, 또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하게 쓰는 전략성 자산들이잖아요. 한국의 전략성 감시 정찰 정보 자산인데 이거랑 쫑이 나요, B-21이.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아마 국내에선 이걸 많이 주목해서 제가 지금 한 두어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의 감시 정찰 정보 자산 체계가 이게 위성 빼고 B-21을 정점으로 삼고 그 아래 차세대 전투기 NGAD, 그 다음에 F-35 이런 그 전투기들,
그리고 이게 센서 융합 전투기들이죠. 그리고 RQ-180 같은 드론들 이렇게 돼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럼 이건 뭐냐면 분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그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투형이에요. 스텔스예요. 예를 들어서 뭐 E7 조기 경보기가 중국 영공에 못 날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RQ4가 중국 영공으로 못 날아 들어가죠. 근데 얘들은 중국 영공을 날아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전부. 분산형 침투형으로 급속 진화 중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감시 정찰 정보 자산들이. 이 때문에 미국이 작년에 RQ4를 퇴역시키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또 이 때문에 미국이 그 아까 이제 보셨을 때 이렇게 위에다 쟁반 얹고 다니는 거 이게 E3 옛날 구형이고요. 우리가 산 거 E7은 위에다가 담벼락 얹고 다니는 거죠. E7은. 우리가 이렇게 담벼락 얹고 다니는 거. 그래서 미국이 E7 등 신형 조기 경보기 도입을 미적거린 거예요. 전체 구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새로운 ISR 체제는 한국이 도입을 근데 못해요. 한국이 이런 걸 한국한테 미국이 안 팔죠. 자기들 전략 자산이니까. 그럼 한국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냐? 두 가지를 가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조금 미국에선 조금 밀렸지만 RQ4나 뭐 E7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국이 한 거는 뭐예요? 그 컨포멀 조기 경보기를 사용하면서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사용을 해봐야 기술이 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특히 컨포멀 조기 경보기는 요번에 어레인지가 돼서 4대 도입을 하는데 2대는 미국에서 구조 변경하고 이스라엘에서 레이더 통합하고 나머지 2대 3호기 4호기는 한국에서 구조 변경 한국에서 레이더 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하우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최첨단인데 그게 E7보다 더 첨단인데 컨포멀 조기 경보기가. 그럼 이제 기술 습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국산 적용 및 국산 개발이죠. 이 컨포멀 조기 경보기 이거 사실상 국산화 시키는 거고 KF-21에 센서 퓨전 넣어가지고 F-35와 같은 그런 감시 정찰 정보 능력을 부여하는 거고 전자력 능력을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공 엔진이 이제 나오면서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에다가 그런 기능들을 넣는 거고 RQ-180 흉내낸 기능들을 넣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조금 이제 미국 관점에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조기 경보기나 RQ4 이걸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또 F-35도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써보면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 사용 및 기술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서 국산을 개발하고 그런 겁니다. 이 미국의 이렇게 감시정찰 자산이 이렇게 강화되면 이게 다 중국 겨냥하는 건데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선 이 미국이 이제 센서 융합 감시정찰 전투기 F-35 그거가 이제 F-35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블록 4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35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항속거리가 긴 이 괴물급 비행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거고, 저기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거, NGAD.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스텔스 타격기 B-21.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 드론 RQ-170, RQ-180. RQ-170은 이거는 저기서 운영되는 거고요. 항공모함. RQ-180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둘 다 이제 스텔스 감시정찰 드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 항공모함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텔스 드론 RQ-170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RQ-180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체제, 우주 36,000km 정도쯤 되는 그 정지 궤도에서 요거죠. 지구를 갖다가 딱 16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보고 있는 그 적외선 감시 체제 SBIRS 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열심히 미국에 깔고 있는 애가 있죠. 요거죠. 그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궤도 추적 우주 센서 시스템.
그거 HBTSS. 예,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하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 중국은 꼼짝 못합니다. 특히 한국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